책 내용이 명랑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런 골자입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나에게 그렇게 지금 뭐 사퇴 요구를 하고 아무리 압박하고 욕을 해도 난 명랑하게 살 거야.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전 톤이 다운된 게 아니라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뜻으로 보십니까? 하던 얘기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가장 보기 좋은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고 다만 그 전에 사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마포을에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이미 거의 선언을 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마포을에 가갖고 선거를 이제 뛰어라. 그게 이제 친윤 쪽에서는 가장 예쁘게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많이 회자됐는데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고.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이게 뭔가 몸을 낮춘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뉴스와이드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제발 언유 비유하지 마라. 왼손에는 공손, 오른손에는 겸손을 유지하라. 이러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지난해 굉장히 많이 이 유행을 했던 그런 반골 기질의 비주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명랑이라는 이 이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회계사지만 철학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에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 피습,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 밝혀졌다. 더 이상 해명할 게 없다. 명명백백하다. 그건 지금 다 밝혀졌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김건희 여사가 마치 비유로라도 마리 앙뚜와네트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또 쇼펜하우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명랑하게 삽시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또 철학서에서 내가 건질 수 있었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해석이 어수선해져요. 이 이야기는 왜 했나? 몸을 낮춘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전 후자라고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원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저 정도 톤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또 비판을 했던 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약 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고마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사건은 법적 검토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거를 이슈화 시키면서 사과를 하냐마냐로 매우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죄송합니다. 매우 영리하게 그거를 이슈를 끌고 갔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이 정도까지 축소시켰는데 나를 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펜하우어를 언급한 게 저도 작년에 인기가 있어서 저는 독서가 아니라 책 구입이 취미라서 그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이 명랑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런 골자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나에게 그렇게 지금 뭐 사퇴 요구를 하고 아무리 압박하고 욕을 해도 난 명랑하게 살 거야.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전 톤이 다운된 게 아니라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뜻으로 보십니까? 하던 얘기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신윤계가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원하는 건 뭘까? 아직은 똑 부러진 설명이 나오진 않는데 원하는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대위원직은 사퇴를 하고 서울 마포을 그러니까 총선 출마는 그냥 출마하라. 요 정도를 지금 바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일단 갈등을 일단락하는 걸 신윤계가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런 형태를 바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그런 경쟁 관계랄까요. 지금 그런
그 구도가 좀 보여졌었는데 예. 여기에 있어서 이제 촉발됐던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사천 논란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두 가지 이슈가 다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마치 여론과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통령은 아직도 한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고 또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싶은 모양새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보기 좋은 것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고 다만 그 전에 사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마포을에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이미 거의 선언을 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마포을에 가갖고 선거를 이제 뛰어라. 그게 이제 친윤 쪽에서는 가장 예쁘게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마포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정청래 의원이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정한 룰에 의해서도 예.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거기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아침마다 피켓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본인이 그립을 잡고 가려면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본인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친윤 쪽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집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제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항상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역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가 좀 대변해서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그런 이제 건강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사퇴 없이 간다면 또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이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번 사태, 특히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라라고 하는 이 사태에 예. 친윤들의 목소리 별로 안 나왔다면서요. 이용 의원이 올린 거 굉장히 썰렁했다면서요. 그리고 요즘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보다는 한동훈과 찍은 사진 더 많이 올린다면서요. 왜? 국민 여론이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면서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원 사퇴시켜요? 그러면 한동훈 날개가 꺾이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당무 개입이라는 지금 잘못하면은 법 위반, 예. 정당법, 공무원 공직자법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고발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갈등 이 국면에 예. 잃은 거 얻은 거를 굳이 따져보라면 명품백 사건을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다가 온 국민이 다 알게 돼버렸잖아요. 그거 과연 잃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전 뭐 평가하기 싫습니다. 두 번째, 수평적, 수직적 당정 관계 얘기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너 그만둬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후배였지만 이제는 뭐 신뢰와 지지를 안 보낸다 그랬다면서요. 그랬는데 그랬던 후배인 한동훈이 노 이런 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평적 당정 관계 가까울 정도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니 출마 저 비대위원을 사퇴시켜요? 그다음에 또 하나 김경률 마포을 공천 얘기했다가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했다는 얘기가 사천?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의 철학은 시스템 공천이다. 예.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 때에 비유한 저 김경률을 왜 두고만 보느냐 이런 얘기는 전혀 예.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에게 나중에 백브리핑이든지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경률의 마포을 공천을 그냥 보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뭐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비친윤 세력이 지금 나서서 목소리를 내려면
좋다. 비대위원은 한동훈과 함께 하고 있으니 그냥 예, 가라. 그러나 마포을에 사천했다는 그 대목은 철회해라. 예. 이렇게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 이건 뒤죽박죽이죠.